치매로 인한 정신행동 증상의 원인은 대부분 요양원 입소 등의 환경 변화, 배우자의 상실과 같은 인간관계의 변화, 배설 조절이나 보행 능력의 저하와 같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원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 생활 습관, 인생관, 치매 대상자를 대하는 돌봄 제공자의 태도, 그리고 인지와 신체 기능이 점점 저하되어 가는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 발생되는 자신과의 관계장애까지도 정신행동 증상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납니다. 치매 정신행동 증상을 치료하는데 입원이나 약물 치료 위주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치매 대상자의 생활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치매가 심하더라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보고 경증의 치매라도 정신행동 증상이 많으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국 치매 자체를 치료한다기보다 문제 행동을 조절해서 대상자가 안정된 생활을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정신행동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과 상황들을 찾아내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시에는 불안이나 혼란,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정신행동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돌봄 제공자의 역할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돌봄 제공자가 치매 대상자의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적절한 돌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매 대상자의 다양한 정신행동 증상과 돌봄 방법에 관하여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회 증상을 가지고 있는 치매 대상자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치매 대상자 A씨는 야간 배회 증상으로 인해 집을 나가 길을 잃는 일이 반복되어 결국 시설 입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입소 후에는 야간 배회 증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낯선 환경에서의 본인이 있는 곳을 기억하지 못했고 집에 가야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며 반복하여 질문을 하거나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어디서 자야 하는지 걱정을 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시설 안을 배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밤중에 일어나 화장실 위치를 기억하지 못해 서성이거나 돈이 없어졌다며 방 안 곳곳을 찾고 벗어둔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억력 저하가 있는 치매 대상자에게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하여 정확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기억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불안감이나 초조감 등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반복하는 일에 돌보는 사람이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시설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더라도 자녀의 이름을 말씀드리면서 며칠 전에 함께 여기에 왔었고 대상자가 잘 지내고 있음을 가족에게 알려주었다고 재차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또한 가족의 안부 인사가 담긴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면 대상자가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방 입구와 침상 앞에 대상자의 이름을 큰 글씨로 적어두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합니다. 안경이나 모자 등 평상시에 착용하는 물건은 침상 옆 테이블 위와 같은 특정 장소에 항상 보관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돌봄 제공자들끼리 공유하도록 합니다. 가지고 있는 치매 대상자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치매 대상자 B씨는 평소에도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는 잠깐의 활동 외에는 주로 집안에서 혼자 시간을 즐기는 조용한 성격으로 기쁘고 슬픈 일에도 무표정으로 반응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누가 말을 걸지 않으면 먼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여러 가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을 권유하였지만 만사가 귀찮고 피곤해서 쉬고 싶다며 이불로 얼굴까지 뒤집어 쓰면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화장실 이동과 식사 시간 이외에 다른 활동을 대부분 거부하는 상황이라 돌봄 제공자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 유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B씨가 가지고 있는 무감동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 관리자가 방문하여 상담을 재차 진행하였습니다. B씨는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괜찮다는 말로 무뚝뚝하게 답했는데요. 최근에는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작업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동행하였으나 대답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펴보니 최근 손저림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허리와 함께 치료를 받도록 하며 평상시에는 상지 운동과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진행하였더니 점차 거부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무표정하고 반응이 없더라도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군인 시절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버스 운전을 했던 분이라 가끔 버스를 타고 나들이를 가자고 하니 거부하지 않고 참여를 하였으며 감정 표현을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 활동 중에 대상자가 나타내는 비언어적 표현을 파악했을 때 즐거움을 느낀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를 통하여 대상자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정보를 습득하여 방문 시 함께 티타임을 즐기니 점차 감정 표현도 늘어났고 말수도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 치매 대상자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치매 대상자 C씨는 시설 생활이 처음이었고 입소 초기부터 여러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공동생활로 인한 불편함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감수하겠다고 스스로 얘기하면서도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대상자나 직원들의 태도, 그 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에 새로운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테니스 선수였다며 워커를 밀고 다니며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운동 기회를 드렸더니 침상에서 많이 움직여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하거나 무료하니 색칠놀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해드리면 참여를 거부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가 관찰되었습니다. 또 의사소통 능력이 양호한 편이라 본인의 욕구에 대해서 언어 표현을 원활하게 했으나 신체 활동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어가고 의욕이 저하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전 활동 시간이 되었는데도 유난히 잠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이상하여 지켜보았는데 점심시간이 지날 때쯤 의식 저하가 관찰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복용하고 있는 안정제를 일단 중지하고 집중 관찰하던 중에 이번에는 침상에서 내려오다 낙상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대상자의 소지품을 살펴보았더니 시설 입소 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상비약 몇 종류와 함께 알프라졸람 성분의 항정신성 의약품이 발견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어르신과 상담을 실시하였더니 몰래 가지고 온 약을 몇 알 더 먹었고 먼저 돌아가신 남편을 만나러 가려고 했다며 심한 우울감이 확인되어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C씨의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즉시 보호자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보호자 측은 집에서도 항상 죽는다는 말을 자주 했었고 습관처럼 하는 이야기라 여겨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소심한 성격이라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니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상자의 상태를 상세하게 전달하였고 가족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우울감이 있었는데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우울감이 더 심해진 상황이라 가족과의 친밀감이 시설 입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대상자가 휴대폰을 소지하게 하여 매일 아침 저녁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녀들이 연락을 하기로 하였고
가능하면 외박을 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살 시도는 반복적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시설에서 수면제 등의 상비약을 대상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도록 간호과에서 보관하며 필요시 지급되도록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건강의학과 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여 항우울제 복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살기 싫다, 죽고 싶다 등 부정적이고 자살에 대한 표현을 반복하여 집중 관찰하며 큰 옷핀, 커튼 묶는 끈, 콜벨선 등 위험한 물건들은 모두 수거하였습니다. 주로 긍정적인 일이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과거 이야기를 하며 대상자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활동을 찾아내 이를 격려하니 표정도 차츰 밝아지고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치매 대상자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시설에 입소하게 된 치매 대상자 D씨는 그동안 함께 생활하던 딸과 어릴 때부터 키워온 손주들과 떨어져 지내게 된 상황에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딸이 직장 문제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고 자주 만날 수 없는 현실로 그리움을 표현하다가도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신으로 양가 감정을 자주 호소하면서 단호하게 식사를 거부하는 모습과 함께 불안정한 상태가 자주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과의 애착도가 높았던 대상자 D씨는 시설 입소로 인해 가족과의 갑작스러운 분리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딸의 이사로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된 상황이 자주 만날 수 없게 된 상황으로 받아들여져 더욱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입소 전 함께 생활하던 딸과 손주들 등 가족과 자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정서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매주 월요일 오전 시간에 보호자와의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비록 멀리 있지만 관심을 갖고 연락함을 인지하면서 대상자는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상자가 평소에 좋아했던 달콤한 빵 종류, 과자 등의 간식과 부족한 식사량을 보충하기 위한 완전 균형 영양식을 딸이 정기적으로 보내왔고 딸이 보내온 거라며 챙겨드리면 거부 없이 잘 드셨습니다. 가끔 식사를 거부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간식을 챙겨드리면서 정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고 신체 영양 상태를 확인하여 식사 거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사례는 시설 입소로 인한 초조 행동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 E씨는 입소 후 첫날부터 나를 여기에 두고 다들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다. 마누라는 말도 없이 가버렸다. 집에는 언제 가냐 등 안절부절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비위하였습니다. 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나 물리치료 등에 참여하면 2, 3분도 되지 않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리는 등 집중하지 못하는 행동 양상을 보였습니다. 입소로 인한 불안과 초조함이 극에 달하자 급기야 벽을 손으로 치는 행동의 반복, 목욕을 포함한 다른 돌봄 행위에 대한 거부, 요양보호사를 밀치거나 목을 조르려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으며 함께 생활하는 다른 대상자들과의 갈등까지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상자 E씨는 시설 입소로 가족과 분리된 상황이 더욱 불안감을 고조시키면서 반복적인 초조 증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고 연락해 주길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소 전 가정에서도 배회 증상과 고집스럽고 욱하는 성격 때문에 배우자가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처음 면회를 왔을 때 집에 따라가겠다며 더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대상자와 자주 접촉하는 것을 가족들이 꺼리고 있어 가족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초조 행동의 양상을 확인해 보니 대상자의 변비가 심해져 잔변감이 있거나 변을 못 본 지 5일째가 되는 날부터는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호자 상담을 통해 유산균 음료와 섬유질이 많은 고구마,
과일 등의 간식을 보호자가 따로 준비해 주기로 하여 별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변을 본 날에는 확실하게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회 증상이 관찰될 때는 함께 걸으며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를 유도하면 감정이 고조되어 있더라도 의사소통은 가능하였고,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유도하면 그 순간은 배회 증상이 다소 안정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손으로 벽을 치고 반복 행동과 초조함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행동은 같이 생활하는 다른 대상자에게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병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방에 의한 항정신성 약물 복용을 시작한 후 2주 정도 지나니 폭력적인 모습은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약물 복용 후 신체적인 컨디션이 저하되어 배회 증상 시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는지 돌봄 종사자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상태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가족의 면회 횟수도 증가하여 대상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도 향상되었습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치매 대상자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시설에 입소하게 된 치매 대상자 D씨는 그동안 함께 생활하던 딸과 어릴 때부터 키워온 손주들과 떨어져 지내게 된 상황에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딸이 직장 문제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고, 자주 만날 수 없는 현실로 그리움을 표현하다가도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신으로 양가 감정을 자주 호소하면서 단호하게 식사를 거부하는 모습과 함께 불안정한 상태가 자주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과의 애착도가 높았던 대상자 D씨는 시설 입소로 인해 가족과의 갑작스러운 분리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딸의 이사로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된 상황이 자주 만날 수 없게 된 상황으로 받아들여져 더욱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입소 전 함께 생활하던 딸과 손주들 등 가족과 자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정서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매주 월요일 오전 시간에 보호자와의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족들이 비록 멀리 있지만 관심을 갖고 연락함을 인지하면서 대상자는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상자가 평소에 좋아했던 달콤한 빵 종류, 과자 등의 간식과 부족한 식사량을 보충하기 위한 완전 균형 영양식을 딸이 정기적으로 보내왔고, 딸이 보내온 거라며 챙겨드리면 거부 없이 잘 드셨습니다. 가끔 식사를 거부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간식을 챙겨드리면서 정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고 신체 영양 상태를 확인하여 식사 거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사례는 시설 입소로 인한 초조 행동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 E씨는 입소 후 첫날부터 나를 여기에 두고 다들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다. 마누라는 말도 없이 가버렸다. 집에는 언제 가냐 등 안절부절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배회하였습니다. 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나 물리치료 등에 참여하면 2, 3분도 되지 않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리는 등 집중하지 못하는 행동 양상을 보였습니다. 입소로 인한 불안과 초조함이 극에 달하자 급기야 벽을 손으로 치는 행동의 반복, 목욕을 포함한 다른 돌봄 행위에 대한 거부, 요양보호사를 밀치거나 목을 조르려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으며, 함께 생활하는 다른 대상자들과의 갈등까지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상자 E씨는 시설 입소로 가족과 분리된 상황이 더욱 불안감을 고조시키면서 반복적인 초조 증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주 방문하고 연락해 주길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소 전 가정에서도 배회 증상과 고집스럽고 욱하는 성격 때문에 배우자가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처음 면회를 왔을 때 집에 따라가겠다며 더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대상자와 자주 접촉하는 것을 가족들이 꺼리고 있어 가족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초조 행동의 양상을 확인해 보니 대상자의 변비가 심해져 잔변감이 있거나 변을 못 본 지 5일째가 되는 날부터는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호자 상담을 통해 유산균 음료와 섬유질이 많은 고구마, 과일 등의 간식을 보호자가 따로 준비해 주기로 하여 별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변을 본 날에는 확실하게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회 증상이 관찰될 때는 함께 걸으며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를 유도하면 감정이 고조되어 있더라도 의사소통은 가능하였고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유도하면 그 순간은 배회 증상이 다소 안정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손으로 벽을 치고 반복 행동과 초조함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서 나타나는 폭력적인 행동은 같이 생활하는 다른 대상자에게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병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방에 의한 항정신성 약물 복용을 시작한 후 2주 정도 지나니 폭력적인 모습은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약물 복용 후 신체적인 컨디션이 저하되어 배회 증상 시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는지 돌봄 종사자들과 상황을 공유하고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상태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가족의 면회 횟수도 증가하여 대상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도 향상되었습니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의 사례입니다. 혼자 지내며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인 치매 대상자 F씨는 요양보호사 또는 이웃들이 본인의 물건을 다 훔쳐간다며 보따리에 물건을 꽁꽁 싸매고 지키느라 야간 수면장애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침상 시트와 베개 아래에 숨겨둔 속옷과 티셔츠가 없어졌다며 요양보호사를 도둑이라고 의심하며 파출소를 가야 한다고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고 치매 대상자 돌봄 경험이 많은 요양보호사라도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에 처한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종사자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훔쳐가지 않았다고 대상자의 말에 반박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논쟁과 설득보다 연기력이 요구됩니다. 세상에 누가 그런 몹쓸 짓을 했냐며 대상자보다 더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어떨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척을 하기도 하며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라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면 감정이 누그러지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며 혹시 모르니 같이 찾아보자며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보호자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대상자의 말만 믿고 보호자까지 종사자를 오해할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모든 상황을 보호자와 함께 공유하고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상자가 아끼는 물건이 있다면 보호자에게 요청하여 같은 디자인으로 여러 개 구비를